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덕규입니다. 오늘은 홍산문화로 보는 환단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홍산문화 이전 시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뭐냐면 우리 역사의 시작을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사의 시작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두 종의 사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나오는 서규 환곡이라는 기록이고요. 옛적에 환곡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환단곡이 삼성기 상에는 오환건곡이라고 해서 우리 환의 나라 세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바로 이제 환국이 있었다라고 해서 환국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이야기하는 두 종의 사서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삼국유사 고조선조도 곡이라고 하는 옛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을 했고, 환단곡이 삼성기 상은 그 안암로라고 하는 신라 십성 중에 한 분인 이분이 쓴 이 삼성기 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환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우리 역사의 시작을 환곡이라고 했습니다. 1942년 제23주년 3.1절 선언문에 보면은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라고 해서 역사의 시작을 환곡으로 하고, 그 뒤에 단군, 부여, 사만, 삼국, 고려, 조선, 대한민국을 거쳤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단곡에서 전하고 있는 역사의 시작, 환국은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역사관이기도 했습니다. 자, 단재 신치호 선생은 이 환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류의 발원지를 파미르 고원이다, 몽고 사막이다, 이 두 가지 설이 있지만 아직 그것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환국이라는 말은 천국, 하늘나라에서 이제 취한 것이다라고 했고, 중요한 것은 이 환국이라는 말은 환하다 할 때의 광명에서 그 뜻을 취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족이 이 서방 파미르 고원 또는 몽고 등지에서 광명의 본원지, 어디로부터 이제 빛이 처음 시작이 됐는가, 빛이 처음 나오는 곳을 찾아서 동방으로 나오면서부터 우리 민족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조선도 옛말로 광명이란 뜻이다 라고 해서 후세에 와서 이두자로 이제 조선으로 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1900 대일항쟁기 때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우리 역사의 시작을 환곡이라고 했습니다. 이병도도 동아일보에 낸 기사, 기고문에 보면은 이 서규 환인 혹은 환국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최남선은 이 조선 인문의 연원이 바로 이 삼국유사에 전하는 환국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능화도 마찬가지로 동방에서 환국은 하늘나라 또는 환한 광명국이라는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환국의 어떤 기원이 지금 사실은 잊혀지고 왜곡되었지만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역사의 시작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환단곡이 삼성기 상을 보겠습니다. 고기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파내류산 아래에 환인씨의 나라가 있으니 그 땅의 넓이는 남북으로 5만리요 동서로 2만 열리니 통틀어 환국이라 했다라고 하면서 그 뒷부분에 이제 12환국의 나라명을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비리국, 양이국, 수미리국 해서 12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보통 환국을 하나의 나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12나라가 연방제처럼 이제 구성이 돼 있었다. 그게 바로 환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파내류산에 대해서 이제 어원을 보면요. 지금은 이제 파내류 하면은 이게 파미르랑 비슷하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원래 이 파내류란 말은 이 해동 역사나 화한 삼재 도해나 이런 책을 보면은 이 하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바로 이제 파내류, 당시에는 파넬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한자로 표기할 때 이 파내류는 바로 우리말에 이제 하늘산이고 한자로 쓰게 되면 천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산 동쪽에 12개의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한국이죠. 자, 보통 이제 환국을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이런 지도가 뜹니다.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황국시대의 영토라고 해서 저
북극 가까운 곳에서부터 동남아까지 마치 황국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 환단고기를 읽어본 사람들이 만든 지도가 아니고요. 이 환단고기가 위서,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한국의 지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동서 이만리, 남북 오만리를 지금의 어떤 거리 개념 또는 영토 개념으로 해서 뭐 직선거리든 뭐 곡선거리든 하여튼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한국이 만약에 저렇게 큰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면 고대에 더 이상 이제 동방개척, 그리고 신시 배달국을 만들거나 뭐 서방으로 어떤 문명 개척을 떠나거나 할 이유가 없겠죠. 왜? 다 황국이었기 때문에요. 저것은 위서론자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가짜 지도에 불과합니다. 실제 이 동서 이만리, 남북 오만리의 어떤 거리 개념은 지금처럼 어떤 인공위성이 있거나 뭐 차가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있어서 거리를 잰 게 아니고요. 사실은 고대에는 뭐 진서 사이전을 보면은 이 마행일이라고 해서 말이 간 거리를 이제 날짜를 계산을 해서 약 몇 마일이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500일 동안 갔기 때문에 5만열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동서 오만리의 개념은 지금과는 다르다. 당시에 그 진서 사이전을 참고를 한다면 숙신의 지역 정도가 바로 오만리 정도의 어떤 거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위서론자들이 만든 황국지도는 뭐 사실은 좀 무식한 그런 잘못된 그런 지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왜 하여튼 당시에 어떤 고대 사회에 그렇게 큰 나라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 또 종교라는 것도 사실은 근대에 만들어진 용어고 어떤 개념인데, 오래전에는 그 종교 자체라는 말이 없었고 단지 도나 어떤 교나 법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정신과 어떤 사회 문화가 하나가 돼 있는 상태였고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의 어떤 나라의 개념이나 영토의 개념은 그런 정신 사상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범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신채호 선생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대의 종교와 정치는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상의 제사장이 곧 정치상의 원수이며 종교가 전파되는 곳이 곧 정치상의 속지이니, 이렇게 정치상 강역이 단군 이래 조선의 교화가 이렇게 널리 전파되면서 이 광역이 광대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상고사는 사실은 환단고기 해설서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고대의 어떤 제정일치 사회에서의 영토 개념은 지금과 굉장히 달랐다. 교화의 범위, 교화의 영역이 바로 어떤 정치상의 속지와 같은 개념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도 종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인류 문명 자체가 제일 근원은 종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만 1500년 전에 괴베클리 테페 유적을 통해서 인류 문명사의 발전 과정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게 바로 종교라고 하는 정신적인 문명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정착을 하게 되고 농경을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 발전 단계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 종교라는 것은 문명이 시작되는 시작점이고 기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고대 종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거 처음 시작된 것이 2만에서 3만 년 전에 형성이 되기 시작해서 1만 2천 년 전부터 이 농경 민족 사이에서 이 전성기를 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실제 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또는 삼국사의 그 고조선조를 통해서 과연 황국의 영역을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삼국사 고기만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환국에 서자 환웅께서 자주 이제 천하를 둘러보시고 인간 세상을 구하려고 하시니까 부자, 그러니까 부지, 아버지, 그러니까 환인 천재께서 그 뜻을 아시고 어디를 이제 둘러보게 하시냐면 하시 삼위태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산과 태백산을 이제 내려다 보셨다. 그래서 가이홍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환웅천왕이 동방으로 이렇게 떠나오게 되는데요. 이 삼위산과 태백산이 이제 새로운 문명을 개척할 수 있는 그 교화의 땅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삼위산과 태백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그 위쪽이 바로 이 환국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서쪽으로는 삼위산, 지금의 이제 감숙선 도낭 쪽이고요. 동쪽으로는 태백산, 지금 뭐 백두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조금 더 그 위쪽이나 뭐 서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삼위산과 태백산을 이 동서로 보게 되면 그 북쪽이 바로 12항국이 주로 분포를 했던 지역이다. 지금의 바이카로 동쪽, 그리고 대흥한령 산맥 서쪽이 바로 환국이 있던 지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형도를 보면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바이카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보면은 이 대흥한령 산맥을 따라서 마치 이제 분지처럼 이렇게 12항구이 분포한 지역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쪽 지역에서 동방으로 이제 환웅천왕이 떠나오면서 대흥한령 산맥을 이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환단고의 북 콘서트를 통해서 STV 상생방송은 꾸준히 이 12황국의 분포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림으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안경전 환단고의 역주자님께서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부정하고 있는 거죠. 무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황국일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7대 환인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 7대 환인이 3301년 동안 황국을 다스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평균 재위기간을 따져보면 한 분당 470년이라는 뭐 굉장히 긴 기간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것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어떤 구전되어 오던 뭐 기록들을 후대에 이제 역사서로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뭐 유추해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고대의 기록을 그대로 썼던 건데요. 이게 과연 가능한가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깊이 있게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동서에는 고대에 이 장수 문명 시대가 있었다. 그걸 이제 황금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구약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고, 또 황제 내경을 보게 되면은 옛 사람들은 100세가 넘어도 건강했다라는 말이 있고요. 설문해자를 보게 돼도 뭐 어진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 있는데 불사지국이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그만큼 오래 산다는 뜻이겠죠. 그런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대에는 오히려 사람이 굉장히 신선처럼 오래 사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동서에 전해지고 있고요. 네, 유대인들의 어떤 뭐 성경이자 그 뭐 창세기가 들어가 있는 우주관이자 또 역사이기도 하죠. 그런 구약을 보면은 창세기에 족장들의 수명이 나타나는데 평균 수명이 벨텍 이전은 무려 577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6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뭐 그 고대에 황금 시대가 있었고 장수 문명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뚜렷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지금도 뭐 디팍 추포라의 어떤 서적을 보면은 이 조지아 공화국이나 아부아지아 지치공화국을 보면은 뭐 120세, 130세 또 심지어 170세까지 이렇게 사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고 하는데요, 서양에서. 그래서 4000년 전에 쓰여진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보면은 이 영생불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꼭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또는 그 이전에 사람이 굉장히 오래 사는, 이 신선처럼 오래 사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또 찾을 수가 있죠. 자, 환단고기 태백일사 황국봉기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 환인께서 천산에 머물며 득도하여 장생하시고 몸을 잘 다스려 병이 없으셨다. 하늘을 대행하여 교화를 일으켜 사람들로 하여금 싸움이 없게 하시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생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몸을 잘 다스려서 병이 없으셨다라는 것인데요. 이 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생로병사에서 병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 때문이죠. 그래서 뭐 늙어 죽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병 때문에 대부분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 병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그 의학이 발전을 하면서 사람이 늙는 것, 노화도 병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WHO에서도 이 노화를 질병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연 법칙이 아니고 사실 이것도 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이 없게 하시고라는 말 속에는, 기록 속에는 이 노화를 이제
어떻게 보면 멈추게 하는, 그래서 이제 장생을 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그런 득도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죠. 이런 얘기도 사실은 최근에나 나온 것이지, 이 환단곡에 있는 내용들이 이 고대로부터 전해져 오던 것을 최근에 와서야 이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이제 납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로화 기술이라는 게 요즘 계속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50대 여성의 피부를 20대 여성의 피부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영로화 기술이 실제로 실험을 해 성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환국 말기가 되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인데 이때 기후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족, 12환국을 이루고 있던 환족의 일부가 이 서쪽으로 가기도 하고 동쪽으로 오게 되면서 이 마치 이제 나비의 날개처럼 이 동서로 이렇게 분화되는 그런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 기후 변화가 주로 인류의 이동을 일으키는데요. 이 근거가 또 이 기후 생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해수면을 보면요.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환국의 말기 시점이고 이 동서로 분화되는 그 기후현상을 뚜렷하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호모사피엔스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에 있다가 이제 쭉 유럽을 거쳐서 중동을 거쳐서 이제 아시아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기후 변화 때문이다. 특히 이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화하면서 기후가 변하게 되고 그 때문에 이 인류가 이동하게 됐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국 말기에 동쪽은 이제 환웅천왕에 의해서 이 신시 배달의 문명이 이제 교화가 되고 서쪽은 이제 다시 이제 중동을 거쳐서 이제 수메르 문명으로 이제 전파되는 과정을 이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우리 3064 고조선조에도요,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그 환국의 환인 천재로부터 환웅천왕이 내수천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천부를 전수받았다, 전수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명 교화의 첫 번째 이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면 천부라고 하는 천부경을 전수를 받으면서 그런 천부의 도통문화, 또 신선문화 그런 것들이 이제 환웅천왕으로부터 이제 동방 땅으로 전수가 되는 과정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환웅천왕께서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마루의 신단수 아래에 이제 내려오시면서부터 이제 이것을 이제 일러 신시, 이 신시라는 거 신령스러운 도시 또는 신령스러운 마을 또는 그 밝은 도시 이런 개념인데요. 이 신시, 그러니까 환국에서 신시로의 이제 그 전환, 그러니까 개척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서방의 개척의 역사는 서양 학자들이 많이 밝혀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양 문명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서양 문명의 시작을 보통은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개척자는 이제 기원전 3,500년 경에 티그라스 유프라테스 이 강 계곡에 정착했던 수메르인들이었고 이들은 원래 이 토착민이 아니고요. 이 어디선가 이제 왔던 이주해 온 사람들인데 그들의 발원지를 지금은 중앙아시아의 고원지대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인도 유럽인 세상을 바꾼 크루간 유목민이라는 책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5,500년 전에 이 유럽의 시작은 러시아 스텝 지역에서 일련의 무리가 새로운 언어 형태를 가지고 중부 유럽으로 이주해 들어오면서부터 이 문명이 시작되었다, 유럽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착민의 토착 문명으로부터 이 문명이 발전한 게 아니고 이주민으로부터 새로운 문명을 가진 그 이주민으로부터 유럽의 역사가 서양 문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나온 기록으로는 사실은 이 환단곡에 나와 있는 이 환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환국 시대에서 홍산 문화 시대니까 신시 배달 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시 배달을 알 수 있는 문화가 바로 홍산 문화인데요. 홍산 하면은 붉은 홍자의 매산이죠. 그러니까 붉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있어요. 중국에 가시면은 이 홍산이라고 하는 곳을 가실 수가 있는데 아침 해가 이제 딱 떠오를 때 보면은 정말 붉은 산으로 보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철광석이 이제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붉은 산처럼 보이는데, 이 홍산을 중심으로 해서 1922년에 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에밀 리쌍이라는 사람, 고고학자가 처음 이제 발견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홍산문화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홍산문화는 뭐 크게 보면은 세 곳을 이제 주요 유적이 발견이 됐는데요. 적봉이라는 곳이 있고, 또 조양, 대령하를 중심으로 한 조양이 있고, 또 우화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산문화는 뭐 어떤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부터 약 그 2,000년, 3,000년 전까지의 그런 문화 시대인데요. 홍산문화는 그냥 주요 협의로 보면은 홍산문화, 지금으로부터 약 6,500년 전부터 5,000년까지의 홍산문화가 중심이 되고, 그 위로는 소화서, 홍룡화, 조부구 문화가 있고, 그 밑으로는 소화연, 하가점하층, 하정 3층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볼 홍산문화는 기원전 4,500년에서 3,000년, 약 1,500년 기간에 해당하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이제 신시 배달에 해당이 되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소화서, 홍룡화, 조부구 문화는 사실은 환국 시대지만, 그 당시에 환국은 이곳에 분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토착 문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산문화에 드디어 이제 신시 배달의 그 문명이 이제 유입되는 그런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의 중국이죠, 사실은. 지금의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이 대영한령 산맥, 태행산 이걸 기점으로 해서 보면은, 크게 보면은 북쪽으로는 요하 문명이 있고요. 홍산문화라고 불리는. 그리고 남쪽으로 하면은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황하 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하 문명과 황하 문명이 마치 이 쌍처럼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요하 문명도 그래서 세계 4대 문명, 그러니까 5대 문명으로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하 문명은 사실은 황하 문명으로 불리는 중국 사람들 그 어떤 역사 문화의 그런 배경, 이 밖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만리장성 밖에 요하 문명이 발견이 되면서부터 이 중국에서 이 동북공정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하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죠. 자, 소화서 문화, 홍룡화 문화의 특징을 잠깐만 보면은, 홍룡화 문화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옥기라고 불리는 그게 처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또 특징이 뭐냐면 계획도시를 이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도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계획도시입니다. 조부 문화의 특징은 이제 봉영토기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봉황처럼 생긴 그런 토기를 만들었다. 이것은 이 당시 어떤 종교 문화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조부 문화는 또 이 채도 토기가 유명한데요. 이 토기에 그림을 그려 넣은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이 잘 보시면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래서 영춘도라고 이제 중국에서는 학자들은 이제 부르고 있는데, 봄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이 뭐랄까요, 신령스러운 그런 모습을 이제 상징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 녹봉이라고 해서 사슴 뿔을 가진 그런 봉황, 그리고 뭐 우각을 가진 뭐 용, 그다음에 뭐 조개, 그다음에 뭐 돼지긴 돼지인데 이제 용 같은 이게 돼지가 있고, 이래서 기원전 40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토기에 그림을 그려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6,000년 전이라고 하면은 뭐 원시 또는 야만이라고 자꾸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당시에 굉장히 발전한 그런 정신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홍산문화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원전 4,500년에서 3,000년 전인데요. 이때 이제 옥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소화연 문화가 비슷한 시기에 또 나타나는데, 이때는 이제 동석병용이라고 해서 청동기와 신석기가 서로 같이 쓰이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소화연 문화의 특징은 동물형 토기가 또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국의 말기에 이 환웅천왕을 내려보내신 동방개척을 떠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 시대를 열어서 가르침을 세우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국의 어떤 정신문화, 그리고 교화의 그런 것들을 동방으로 가서 새 문명을 세우고 그들을 교화해서 그런 새로운 질서로 이제 이끌어라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문명 개척단이 환국을 출발을 해서 대영한령 산맥을 쭉 따라서 이제 동방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좀 특이한 기록이 뭐냐면, 이 한단고기 삼성기 하를 보면은
이 초대 환웅 천왕을 거발환이라고 합니다. 거발환. 그래서 이 커발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커발환 환웅 천왕은 제위가 94년이고 천수가 120세를 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북사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제의 도성을 거발성이라고도 한다. 또 고마성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거발한 환웅 천왕과 똑같죠. 그래서 거발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커발이라고 해서 크고 밝다라는 뜻이고요. 또 고마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감이 해서 이제 신이라는 게 이제 밝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뜻으로 보기 때문에 거발이라는 말은 크게 밝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발환 환웅 천왕의 그런 인명이 그대로 그 백제 도읍지에 남아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자, 이 홍산문화의 특징이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총묘단이라고 해서 이 방영 적석총과 이 원형 제단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신을 모신 여신묘가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에서는 이 원형 제단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냐면 어떤 제도를 만드는 그런 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동북아시아는 특히나 하늘을 이제 조상이나 또는 어떤 통치자로 모시는 그런 제사 문화로부터 국가와 문명이 출발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가장 오래된 원형 제단과 방영 적석총이 이 홍사 문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기원을 이쪽 홍사 문화로 자꾸만 이제 하는 그런 역사 공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홍산문화 남신상이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는데 마치 이제 머리를 관을 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웅천왕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환단고의 태백일사 신시봉기를 보면은 신시 배달의 어떤 문화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시는 전의 도로서 계율을 닦아 사람들에게 제천을 가르치셨다.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천을 근본으로 해서 이 사람이 본성에 통하는 하늘의 본성에 통하는 참됨을 이루었다라고 돼 있는데요. 제천 문화를 이제 전파를 했다라는 것이죠. 신시의 가장 큰 특징은 제천 문화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보여주는 원형 제단과 방영 적석총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봉대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황하 문명은 농업 중심의 왕권 국가였고 요하 문명은 복합적인 신권 국가였다. 그래서 요하 문명의 특징이 뭐냐? 신정과 제단, 적석총 등 제사 유적이 출현했고 또 신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라는 것이 이제 홍사 문화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문화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진인데요. 당시에 가서 이제 찍은 겁니다. 그래서 방영 적석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설명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M21이라고 하는 묘를 보면은 껴목걸이라고 하죠. 이 부장품이 제일 많습니다. 이 부장품이 많다는 이유는 많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부자이거나 권력가이거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많이 부장품을 넣은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묘를 보면요. 굉장히 평범합니다. 여러 묘에서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이걸로 또 뭘 알 수가 있냐. 이 당시의 어떤 권력이라는 것은 어떤 무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이 종교적 소통 능력이다라고 이제 이나대 남찬희 교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돈이 많거나 힘이 세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늘과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는가, 제천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권 국가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일사에 보면은 이 도의 근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삼신에게서 나왔다라고 하고요. 또 당군세기에 보면은 우리 사람의 본성은 삼신으로부터 받아서 참마음을 받아서 그 사람의 본성이 본래는 신의 광명에 통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 참마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삼신 하늘에 계신 삼신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 서경, 유교의 이제 경전이죠. 서경에도 보면은 이 사람의 본성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했을 때 거룩하신 상제께서 우리 하민들에게 참마음을 내려주셔서 본성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후대로 가면서 상제 삼신이 인격천,
이제 자연천이라고 하는 그냥 하늘을 뜻하는 것으로 이제 왜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의 근원이 뭐 하늘에서 나왔다. 또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 성이라 한다 식으로 이 삼신 또 상제가 바로 이제 하늘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고기를 보면은 이 신시에 이제 배달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전해지고요. 또 그 18분의 환웅천왕이 1565년의 영년을 가지고 배달 나라를 다스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아량 제2점 안내문을 보면요. 이미 5500년 전에 이 홍산문화의 특징은 뭐냐? 국가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초기 국가의 형태를 다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5500년 전에 갑자기 이런 제천단 그리고 국가의 어떤 조건을 구비한 그런 문화가 갑자기 튀어나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기록, 판단고기에 있는 그 기록상의 환웅천왕의 신시 배달에 그것만이 설명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산문화의 특징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첫 번째가 바로 엄청난 제사 유적이 발견되었고 돌무덤, 신전, 제단이 동시에 발굴이 되어서 다른 신석기 문화에서는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모습이라는 것이 바로 홍산문화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홍산 여신을 이제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총묘단 할 때 묘는 바로 이제 여신을 모신 묘인데요. 이 여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뭐 열십자 형태로 해서 돼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북두실성 같기도 해요. 국자 형태로 이렇게 돼 있기도 한데 이 열십자의 원십자의 중심에 이 사람 여자 얼굴을 한 소조상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눈에는 옥으로 만든 옥기로 이제 눈을 만들어서 이제 넣었기 때문에 여신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또 발견된 게 곰 발바닥 모양의 그런 그 소조가 나왔고요. 진흙으로 만든. 그리고 곰의 턱뼈가 나왔습니다. 자, 곰하고 이제 여신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있죠. 환웅천왕이 오셨을 때 이제 웅족과 호족이 있었다. 근데 웅족이 그 수행을 통해서 참된 그 여인의 모습을 갖췄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환웅천왕에 대한 그런 그 기록들을 입증해주는 유적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신묘에 대해서 이 판단국 역주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아량이 여신묘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 여신묘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뭐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극소수의 그런 특권층 또는 권력층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여신에게 제를 지냈고 이 여신의 에게 제를 지낸 이 사람의 역할은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매자 역할을 한 정치적 또는 종교적 수장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신상은 실제로 7구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에는 사람의 약 3배 정도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소조상이 있고 주변에 2배 그리고 성수남북에 이제 1배 그러니까 사람 형상이 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조상이 이 수행을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부좌를 들고 수행을 하고 이제 공수라고 하죠. 이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이 방가부좌를 하고 수행을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신이라고 하면 그리스 여신상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 여신상은 뭐 사람의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은 좀 동떨어져 있는 여신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전에 뭐 최초의 조각상이나 동산치 여신상에도 나온 것도 보면은 어떤 가슴이 풍만하고 뭐 임신을 위한 어떤 배가 이제 이렇게 불러온 모습이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그 출산의 그런 신성함, 그걸 강조하는 거였는데 이 홍산문화의 여신상은 그게 아니고 수행을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상무에서 고조선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제 100일 동안 빛을 보지 않고 수행을 통해서 밝은 광명의 인간이 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여신묘에서 발견된 여신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단국 역주본에서는 이 호족과 웅족이 환웅천왕을 찾아와서
광명의 환족으로 이제 교화되기를 청해서 그런 수행을 통해서 이 되는 과정들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홍산문화는 바로 환단고기를 그대로 입증하는 그런 유적이다, 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부여에서 발견된 이 청동 조각인데요. 충남 부여가 아니고 부여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청동 조각인데 잘 보시면은 가운데에는 이제 새가 하늘을 상징하는 이 새죠. 그래서 환웅족, 환족을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양쪽에는 곰과 호랑이가 이 새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새가 쳐다보는 곳이 이 호족이 아니고 웅족이죠. 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삼국유사나 환단국에 나와 있는 그런 신시 배달의 건국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또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 환웅은 하늘을 모시는 환국의 제천 문화를 가지고 왔고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토착민들은 웅족과 호족이 있어서 곰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했던 토착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또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홍산문화의 사회와 경제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조선왕조실록에 이제 나타난 기록인데요. 뭐냐면 정조실록에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군은 우리 동방에서 맨 먼저 나온 성인으로서 편발개수의 제도를 제정했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편발개수가 뭐냐면요. 머리를 따고 이 머리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따서 그걸 이제 머리에 덮었다는 게 바로 이제 편발개수인데 그걸 처음 시작한 게 바로 당군이라고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홍산 문화에서 이 편발개수를 한 이 남신상이 발견이 됐죠. 머리를 따가지고 위에 이제 덮은 그런 남신상이 발견이 됐는데 약 5,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당군 시대보다 훨씬 이전이니까 신시 배달국 시대고 이 편발개수를 처음 실시한 것은 당군이 아니고 사실은 환웅천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세법에 대한 것입니다. 맹자를 보면요. 이 백규라는 사람이 이제 제가 20분의 1 세법으로, 그러니까 어떤 수학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 20분의 1 정도를 이제 나라의 세금으로 바치겠다라고 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맹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네의 방법은 맹나라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당군조선 이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군조선의 세법은 20분의 1 세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세금을 거두려면 뭐 화폐가 있어야 될 거고 그 화폐에 버금간 어떤 그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군세기를 보면은 이 패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둥근 구멍이 뚫린 패전을 주조했다라고 돼 있는데 패전은 조개 화폐를 뜻합니다. 그런데 둥근 구멍을 뚫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하대에 그 송옥진 박사가 이런 논문을 썼어요. 박사학위 논문으로. 대전자 유적에서 개오지 조개가 나왔는데 이 개오지 조개가 조개 화폐로 쓰였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고 또 어디서 이것이 이제 났고 동남아 이제 필리핀이나 베트남인 이쪽에서 나온 것이고요. 개오지 조개는 산지가 그게 이제 그 육후 열토를 통해서 이 일본 북부, 큐슈 북부를 통해서 뭐 제주도, 그다음에 한반도 남부를 거쳐가지고 저 대전저 유적까지의 그런 유통로가 고대 교역로가 있었다라는 걸 또 입증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조개화폐는 조개화폐인데 분명히 둥근 구멍이 실제로 이렇게 뚫려 있다는 것이죠. 당군세기 기록을 그대로 입증하는 그런 유물이 나온 것입니다. 이 조개화폐가 된 것은요, 이 홍산문화에 실제로 옥으로 만든 또 조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옥패라고 하는데 조개화폐가 당시에 사용이 되었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고 또 이 홍산문화에 옥고라는 게 나왔어요. 이 옥고가 뭐냐면 옛날에 이제 상투를 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상투에 이렇게 쓰는 건데요. 관처럼. 그래서 이 옥고가 끊임없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형에서도 상투를 튼 인형이 나왔기 때문에 아, 옛날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처럼 이 상투를 틀었다. 홍산문화인들은 상투를 틀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옥루에도 나왔어요. 이 옥으로 만든 누에인데요. 왜 이 옥루에가 중요하냐면 누에로 뭘 합니까? 누에로 실을 짜죠. 비단을 만들죠. 비단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옥 누에가 나왔다는 것은 누에치기를 했다는 것이고 또 이게 비단을 이용해서 또는 실을 이용해서 이 옷을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옥루에가 나온 그 발견된 출토된 그런 시기가 지금부터 약 6,500년 전에서
이 5,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당시에 이 옥류회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또 제가 이제 굉장히 재밌게 본 게 뭐냐면 하가점 하층 문화 시기, 지금 우리의 이제 단군 조선 시기인데요. 가죽신을 만들 수 있는 신발 고리라는 게 나왔습니다. 돌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발을 뭐 구두를 만들 때 보면은 이 구두에 이제 가죽을 덧대 가지고 이 꿰매 가지고 이제 신발을 만드는데 그걸 만들 때는 고리라는 걸 먼저 만듭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은 나무로 만듭니다. 나무로. 뭐 지금 플라스틱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이 홍산문에서 나온 그런 신발 골은 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 가지고 이때에도 이 가죽신이라는 걸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후대에 나온 그런 신창동 유적에서 나온 그런 이 구두골이나 신발골이나 현대의 그런 신발골이나 이것과 견주어도 뭐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세련미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정교한 그런 신발골이 홍산문화 시대에도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홍산에 주목해야 한 이유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서양의 문명이 시작될 때는 제천 문화, 제천단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특징인데요. 뭐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남아메리카 문명, 뭐 중아메리카 문명을 보면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고대 문명에는 그 중심에 하늘과 땅의 제사 지내는 제천단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문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뭐 김영석 교수님은 이 고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화 요소가 바로 종교다라는 것이고, 이 종교가 곧 생활이고 문화고 전통이고 기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홍산 문화, 요한 문명이 이제 이 말기에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요한 문명이 무너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산 문화 우아량 유적에 보면 총묘단에서 이제 총과 단이 있는 원형 제단과 방형 적석총이 있는 그 서적을 보면요. 이 이상한 유적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짓다가 만 그런 유적들이 있는데 이 유적들은 뭔가 급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짓다가 바로 이제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한민유적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 구의 그 유골들이 이렇게 묻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골들이 뭐 어떤 전쟁이나 어떤 뭐 싸우다가 이렇게 죽게 된 그런 흔적이 발견이 안 됐어요. 거의 이제 손상이 되지 않은 상태의 유골들인데 이것이 바로 사실은 이제 어떤 전염병의 흔적이다. 그래서 떼죽음을 당하게 되면서부터 이 주검을 한 곳에 이제 몰아넣은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이 홍산문화 말기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전염병이 이제 유행을 하면서부터 이 문명이 전체가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유럽 신석기 사회도 전염병으로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홍산 문화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 신시 배달 시대 다음이 바로 이 단군 조선 시대인데요. 단군 조선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당구의 태백에서 사만강경 봉기를 보면은 신인 왕검이라는 분이 출연을 해서 홍산 문화 말기에 여러 이제 분열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때 신인 왕검이라는 분이 출연해서 백성에게 신망을 얻어서 이제 부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구한을 통일을 해서 단군 조선을 세우게 되죠. 이분이 바로 이제 단군 왕검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만관경이라는 게 뭐냐면 단군 조선이 셋으로 나뉘어서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당군은 진안에 계시고 부당군은 오른쪽 왼쪽에 이제 번안과 마한에 이제 부당군이 계시게 되는 그런 체제로 사만관경제로 이제 국가가 경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만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하늘엔 뭐가 있다고 했죠? 삼신이 있기 때문에 땅에는 사만이 있고 또 인간 몸속에는 이 삼신의 본성을 그대로 받은 삼진이 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삼신을 대행해서 또 오제가 다스리기 때문에 이 오제를 본따서 이 오가라고 있죠. 오가. 그래서 오가가 있고 또 우리는 또 오경이라는 제도가 또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중앙에 이 5곳에 이제 도읍지를 두는 오경제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이 삼신오제, 사만오가, 삼진오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고대 국가의 통치 질서나 아니면 어떤 인간의 어떤 수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그런 신교를 받아가지고
펼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군조선의 유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군조선의 유적은 하가점 하층 문화 시대에 해당하는데요. 이 뭐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뭐 여러 문화가 사실은 요서, 지금의 요서와 요동 지역에 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청동기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뭐 이 윤가성이라는 곳을 보면요, 이 하가점 하층 문화 시대의 이제 산성인데 이 외성과 내성이 있고 이 외성과 내성을 포함해서 약 3,000명 정도가 이제 거주를 할 수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하가점 하층 문화는 이런 성이 수백, 수천 개가 이제 하나의 어떤 뭐랄까 네트워크처럼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단군조선 시대의 어떤 그 국가 질서라는 것이 이런 성과 성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그 내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도영자 유적을 가게 되면은 당시에 어떤 생활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이나 이 담 같은 경우에 이제 흙으로 쌓아가지고 벽돌처럼 쌓아가지고 만들고 그 위에를 이제 나무와 이제 뭐 어떤 집 그런 걸 이용해서 지붕을 만들고 하는데요. 골목도 있고 창고도 있고 안방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산문화 옥기나 하가점 하층문화 토기를 보면은 기하학적인 이제 무늬가 있습니다. 이걸 고군이라고 중국 학자들은 그러는데 사실 이제 어떤 신령한 기운이 이제 분출되는 그런 걸 상징을 합니다. 이게 홍산문화 또 하가점 하층문화로 계속 이어지게 되죠. 또 삼족기라는 게 또 나왔는데 이 삼족기도 우리 단군조선이 사만 광경제로 다스렸다는 말처럼 이 사만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신에서 비롯을 합니다. 그래서 일신 즉 뭐 삼신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몸은 하나지만 실제 작용을 할 때는 셋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이제 우주를 구분하는 것처럼 일체 삼령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삼족기도 이 당시 단군조선의 통치 질서가 그대로 형성화된 것입니다. 네. 뭐 지금까지 이제 홍산 문화를 살펴봤는데요. 뭐 시간 관계로 이렇게 짧게 살펴봤지만은 이 홍산 문화만으로도 우리 환단곡이나 또 삼국유사 고기에 전해지고 있는 이 단군조선과 그 이전 시대의 신시배달 그리고 환국 시대의 모습들을 이 기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환단고기에 담겨져 있는 그 기존의 사서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독창적이고 고유한 그런 기록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유적과 유물만으로도 이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원, 우리 이 한국사의 기원, 유래를 그 기원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문헌 자료가 환단고기이기 때문에 환단고기에 대한 더 깊이 있고 심층이 있는 그런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그 본래의 모습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